안녕하세요. 스타트레이딩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모델은 벤츠에서 출시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 바로 GLC350이 포매팅 모델입니다. GLC350이 모델은 벤츠에서 최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도 상위권에 항상 랭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세련되면서도 상당히 이제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휘발유 모델은 다 좋은데 연비면에서 가장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게 지금 차량 뒷부분 오른쪽 범퍼 윗부분에 위치한 플러그를 꼽을 수 있는 곳인데요. 일반 전기차 충전소에서도 이곳을 통해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보편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하면 차량 주행 중에 배터리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충전을 시켜서 모터를 구동시키는 방식인데, 그 기능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충전을 해서 주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GLC 클래스 최초 이제 출시됐을 때는요, 휘발유 모델과 디젤 모델이 출시가 됐었습니다. 지금 일단 가격을 한번 먼저 살펴보죠. 현재 이 부분은 아쉽게도 단종된 디젤 모델입니다. GLC 220D 포매틱이 6,500만원, 프리미엄 6,900, 그리고 250D는 7,670만원이었고요. GLC 220D 중에서 쿠페 모델이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뒷부분에서 살펴볼 텐데요. 엔트리 모델이 6,900C, 그리고 프리미엄이 7,260만원이었습니다. 2019년 7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GLC350이 포매팅 모델이 6,690만원, 프리미엄 7,480만원, AMG 라인 8,270만원이고요. 그리고 GLC300 휘발유 모델이죠. 포매틱 쿠페의 경우에가 기본 엔트리 모델이 7,390만원, 그리고 AMG 라인이 8,290만원입니다. AMG 라인은 350이와 300 쿠페 모두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놓여져 있고요. 엔트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쿠페가 700만원 정도로 갭차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수입차 SUV 중에서 선택할 모델들이 다양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뒷부분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GLC 350E를 아마 선택하실 때 경쟁 SUV, 가격적인 측면, 옵션적인 측면, 다양한 것들 아마 고려를 하실 텐데, 아마도 이 정도 모델 중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GLC 클래스에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모델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GLC 300 쿠페가 있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GLC 350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습니다. GLC 300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자인적 요소를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 개인적으로 쿠페 형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이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경쟁 모델로는 X4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X6는 한 단급 위겠죠. 그래서 GLE 쿠페 같은 경우에도 외관상 디자인은 상당히 흡사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도 AMG 라인이어서 2휠이 적용이 된 것 같고요. 기본 라인은 2휠은 아닙니다. 같은 클래스에 놓여 있어서 아마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요. GLC 300 포매틱 쿠페의 경우에는 엔트리가 7,390만원, AMG 라인이 8,290만원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GLC 350입니다. GLC 350 포매틱은 6,690만원에서 시작을 하고요. 프리미엄 모델이 7,480만원, AMG 라인이 8,270만원입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쿠페가 상당히 보면 이쁜 모습을 갖고 있지만, 또 실용적인 면에서 패밀리카 용도로 쓴다라고 하면 GLC 모델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쿠페 형식은 이 뒤쪽 C필러 부분이 아래로 내려 있다 보니까 2열 시트나 또 뒷공간에 있어서 그만큼 이제 제약이 따르죠. 디자인적인 부분이 우리나라 산타페나 소렌토와 상당히 흡사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실내 공간적인 측면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로운 부분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GLC 350이 실내의 모습입니다.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벤츠 C클래스와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뭐 너무 단조롭지 않나 라고 느끼시기도 하죠. 근데 또 젊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심플하면서도 상당히 이제 세련된 이미지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만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수납 공간이 상당히 이제 부족하게 디자인이 설계가 됐습니다. 특히 중앙 부분에는 이 부분밖에는 열고 나면은 겨우 이제 이 부분이 컵홀더가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그리고 이제 계기판이 요즘 상당히 이제 세련되게 화려해지고 있는 추세인데 조금은 단조로운 모습으로 아날로그 계기판이 적용이 되고요. 중간에는 LCD 창으로 차량의 어떤 상태라든지 또 구동 어떤 성능적인 부분을 변경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산차 또는 수입차 할 것 없이 SUV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높으신데 벤츠의 SUV 라인은 GLA부터 시작을 합니다. GL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오버 컨츄리 모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정통 SUV라고 보기에는 이제 지상고나 실내 공간도 비교적 아주 작게 설계가 된 차입니다. 다만 요즘 나온 출시된 모델들을 보게 되면 디자인적으로 이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조금 더 세련돼졌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차를 갖다 직접 보게 되면 또 그렇게 작다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 GLC SUV가 있고요. GLC 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미국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모델들을 기준으로 했고요. 이 아래는 이제 GLE SUV, A클래스,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이제 GLE 붙고요. 그 다음 알파벳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GLE도 일반 SUV 모델이 있고 쿱 모델이 있습니다. GLE와 GLC 쿱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동일합니다. 멀리서 보면 GLC인지 GLE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죠. 다만 이제 차량 사이즈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에 어떤 적용된 옵션들이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가장 상위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GLS SUV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예전에 이제 G바겐 모델을 기본으로 한 G클래스 SUV, 가장 최상위 트림이죠. 지금 여기 금액만 봐도 124,000달러, 우리 원화로 생각을 하면 1억 3천부터 아마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벤츠 매장이나 GLC 하이브리드 모델들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이 EQ라는 것 갖다가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EQ 같은 경우는 벤츠의 미래 전기차 브랜드를 EQ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전세계 자동차들이 친환경 또는 어떤 효율적인 부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솔린 디젤차와 또 전기차의 중간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하이브리드,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현재로선 절충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완전히 내연기관을 포기하기에는 뭐하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전기차를 갑작스럽게 모두 다 전향을 한다라고 해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기반 시설이라든지 또 기존에 이제 투자되었던 비용을 회수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절충점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GLC 350이 포매틱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 가솔린 엔진이 들어갑니다. 211마력짜리고요. 전기 모터 116마력.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EQ 파워라고 부르고 있고요. 제로백은 전기차 모터가 더해지다 보니까 상당히 빠르죠. 5.9초. 최고 속도는 235km. 그리고 4가지 주행 모드가 선택이 가능하고요. 전기 모드에서는 15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순수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로만 가능한 주행거리죠. 이게 30km 이상만 됐어도 국내에서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정부 지원 혜택이 있죠. 400만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30km 이상이 돼야 되고 가솔린 엔진은 2000cc가 장착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조건이 충족이 안타깝게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취득세 지원 혜택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총 세제 혜택 부분을 생각을 하면 280에서 320만원 정도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전기 모드로만 최고 가능한 속도는 135km에서 140km라고 나와 있고요. 특징이죠. 시동 및 출발을 할 때 사일런트 스타트 기능이 있고요. 여기 지금 장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220V 가정용 전원 소켓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소죠. 그리고 각 아파트에 뭐 의무적으로 이제 충전소가 설치가 됐죠. 거기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 충전소에서 충전했을 때는 2.5시간 걸리고요. 가정용 전원으로 충전했을 때는 4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뭐 비상용으로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 트렁크에 뭐 꼭 국내 멀티탭 같은 그런 전기 충전 용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의 보증 기간은 무제한이고요. 그리고 10년을 갖다가 무상 보증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주요 옵션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냥 눈에 띄는 옵션 정도, 그냥 이 정도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각 트림별 상세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HUD가 적용되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외관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휠 쪽인 부분이 가장 차이점이 요즘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GLC 350이 포매틱 기본 모델이 이제 6,690만원, 프리미엄 7,480만원인데 이 두 가지 모델에는 이 휠이 기본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휠에도 이 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휠 자체의 어떤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은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이제 5 스포크 모델이죠. 그래서 AMG 라인에는 이 휠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휠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외관에 미치는 영향들이 요즘 많죠. 그래서 기본 휠도 나름 쓸만하다라는 거. GLC 350의 주요 구동장치 부분입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고요. 최고 출력 211마력, 최대 토크는 35.7, 그리고 전기 모터는 116마력, 최대 토크는 34.7. 여기에는 지금 8.7kW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이제 구동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350이 이제 미션에는 출지 트로닉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현재 여기 적용되어 있는 모터 같은 경우에는 최고 속도를 갖다가 135km까지 낼 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1회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능 거리는 17km입니다. 이게 이제 국산 표시할 땐 17km고 해외에서는 뭐 30km다, 20몇 km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0km까지만 충전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배터리 용량이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기본적인 지원 혜택도 받을 수가 있겠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비교적 적은 편이죠. 50L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엔진에다가 모터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국내 자동차도 가격표를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자동차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많죠. 기본적으로 기본 이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금액 차이가 한 800에서 1000만원 정도 올라가는데 GLC 350e는 글쎄요, 벤츠 어떤 이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어떤 출시 기반점을 하기 위해서 가격이 그래도 조금 잘 책정이 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왜냐라고 하면 일단 가솔린 모델 자체만으로는 사실 연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SUV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차량 무게가 한 2톤 정도 나가다 보니까 연비를 기대하기에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세 자체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디젤 어떤 자동차에 대한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적인 어떤 정책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디젤 차에 대한 어떤 모델들 출시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연이 되고 있고 인증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디젤 차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시는 분들은 많이 선호하시죠. 국내 산타페라든지 소렌토 기타 등등 중대형급 SUV를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휘발유보다는 사실은 디젤 모델을 선호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수입차 시장에서는 BMW 디젤 이제 엔진에 대한 어떤 화제, 이런 어떤 이벤트적인 부분이 사실은 최근 2년 내에 많이 부각이 되면서 휘발유 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사실 벤츠가 가장 많은 반사 이익을 받죠. 그래서 앞으로 또 추세가 어떻게 전환될지는 모르겠지만 디젤 모델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라는 사실 생각이 하나는 들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휘발유 모델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효율적인 부분에서 어필이 안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으로 각 자동차 회사에서 밀지 않을까라는 또 추측이 되고 있고요.
GLC 3502에도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런 어떤 반자율 주행 내지는 차량의 어떤 안전을 갖다가 감지할 수 있는 전자 장비들이 많이 장착되고 있죠. 보게 되면 뭐 1번이 다목적 카메라가 되고요.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중장거리 레이더, 그리고 3번이 단거리 레이더, 4번은 바로 이제 초음파 부분인데 저희들이 주차 파킹할 때 이제 앞, 뒤 측면뿐만 아니라 옆면까지도 기본적으로 레이더로 표시를 합니다. 물론 360도 카메라가 적용이 되면 상당히 좋죠. 뭐 어라운드 뷰, 뭐 스카이뷰라는 기능으로 수입차나 국산차에도 소개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 초음파 센서가 생각보다 잘 나와 있어서 기본적으로 주차하는데 어느 정도 편의사항은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요즘 이제 후방 쪽으로도 이런 어떤 멀티모드 레이더가 있어서 뒤에서 오는 차를 감지한다든지 뒤로 파킹을 할 때 뭐 순간적인 장애물이 있을 때 긴급 제동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어떤 안전들이 계속 이제 가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경쟁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입차들 SUV 라인 한번 살펴볼 테고요. GLC 3502의 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모드가 이제 작용될 때 이런 어떤 네 가지 셀렉트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가 하이브리드, 또 하나가 e모드, e세이브, 차지. 그래서 주행 중에 차량을 갖다가 충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운전자가 조작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주행 모드에서는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제 네 가지 모드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벤츠 C클래스나 E클래스에도 동일하게 네 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해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국산차에도 이런 어떤 운행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내지는 운전자가 느끼게끔 되려고 하면 핸들, 그 다음 서스펜션, 그 다음에 차량의 어떤 출력 부분 이게 다 개별적으로 세팅이 돼야 되는데 국산 일부 차종에서는 무늬만 셀렉트를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수입차 뭐 C클래스, E클래스, 또 벤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출력 모드를 전환함으로써 핸들이라든지 출력, 서스펜션까지 딱 변화되는 게 느껴지게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뭐 G80, 스팅어 뭐 이런 차종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그런 게 잘 느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뭐 많은 분들이 GLC 3502를 갖다가 선택을 할 때는 다른 어떤 수입차 모델이나 또 국산차 중에서 상위 트림에 속해 있는 모델들을 비교를 하실 텐데요. 일단 제가 한번 불러와 봤습니다. 가격적으로 비슷한 급, 그리고 사이즈도 뭐 많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모델들로 지금 여기에서 GLC 3502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가장 이제 뭐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NX300H겠죠. 얘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그리고 인피니티 QX50은 평가가 상당히 좋죠. 휘발유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BMW X3는 2000cc 디젤 모델입니다. 현재 이 네 가지 모델 중에서는 BMW X3가 길이가 가장 길게 나와 있고요. 체인지가 되면서 나와서 길어졌죠. 그리고 전장 같은 경우에는 4660, 4630, 469 그리고 전폭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는데 NX300H가 1845로 가장 폭 자체가 작고요. 그 다음에 1910으로 폭 자체는 가장 넓습니다. 승차 정원은 다 5명이고요. 트렁크 용량들은 아무래도 뒷시트가 접어지다 보니까 판가름하기 좀 애매하지만 현재 이제 표시된 수치로는 QX50이 가장 크다라고 나와 있고요. 배기량은 지금 하이브리드 2000cc, 디젤 2000cc 이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2500cc 휘발유죠. 그 다음에 휘발유 2000cc 차 사이즈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국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위 트림이나 또는 이제 옵션들을 통해서 어라운드 뷰나 뭐 스카이 뷰 이런 식으로 모니터가 달린 어떤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주차할 때 괜찮지 않나 싶은데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들이 있으려고 하면 사실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길이에 대한 부분이 주차할 때 또는 이제 가족들이 다목적용으로 사용하다 보면 실내 공간에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실질적으로 한번 타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일단 이거는 수치적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GLC 350이 4665, 그 다음에 300 쿠페죠. 새롭게 출시되면서 길이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3m 70, 그리고 렉서스 300h 4640, BMW X3 4710, X4 4752, QX50 469. 단종이 된 모델이긴 하지만 가장 길이는 짧죠. 4660, 350이랑 비교를 했을 때 말이죠. 그리고 폭 같은 경우는 GLC 350 같은 경우는 좀 커졌죠. 1910, 쿠페랑 폭은 똑같습니다. 렉서스 300h 1845, 1890, 1918, 1905, 1870. 그래서 차량의 전체적인 사이즈들이 뭐 중소형급 차들도 요즘 많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국산 차들이 실내를 뽑아내는 어떤 공간 확보 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SUV도 그렇지만 특히 승용 세단 같은 경우 소나타 같은 거 타보시면 뭐 실내가 수입차들 중대형 차 못지않게 정말 확보가 잘 돼 있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고, 옵션 사양들은 국산차를 따라가기는 어렵죠. 가성비적인 어떤 측면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국산차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테고요. 또 나는 수입차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는 아무래도 수입차마다 사실은 옵션들을 어떤 선택을 할 때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는 들어가 있고 뭐는 빠져 있고, 또 경쟁하는 모델들을 또 비교하다 보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테고, 그래서 주요 모델별로 아마 옵션 사양을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